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속도가 아닌 방향에 대해 발표할 컴퓨터공학부 김수민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목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제목 보고 무슨 내용일지 생각 조금 해보셨나요? 제가 일부러 주체를 조금 빼고 그냥 이렇게 속도가 아닌 방향 이렇게만 적어놨었는데 제목에 대한 힌트는 이 그림에 있습니다. 분명 아시겠지만 이제 로봇이죠. 좀 더 정확히는 로봇이 아니라 이제 AI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제목 앞에 생략된 부분이 이제 AI 발전의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AI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특히 AI 윤리에 대해서 발표해보자 합니다. 그리고 목차는 주제를 고르게 된 계기, 또 AI 윤리란 무엇인지, 또 AI 윤리의 중요성, 기업의 AI 윤리 현 주소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하기 전에 주제를 고르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진로를 이과 쪽으로 정한 이후부터 아버지께서 꾸준하게 인문학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공학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기술을 사용하고 누리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과 선택하고 공대 가더라도 좀 인문학 공부 좀 하고 책 좀 읽어라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이제 주로 이제 저녁 먹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학생 때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별 생각 안 했습니다. 이제 밥 먹고 게임하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애초에 그 당시에는 진짜 제가 뭐라고 하지? 이과 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살짝 취해 있었어가지고, 아, 어차피 이과 가고 공대 가면 취업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무슨 인문학이고 책 읽어야 진짜 잔소리 너무 많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 제가 중고등학생의 시절보다 몇 년 지나지도 않았지만, 기술 엄청 많이 발전했죠. 특히 AI가 되게 빠르게 발전했는데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AI가 만든 쇼츠 영상도 엄청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쇼츠 영상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제가 제일 충격받은 영상이 몇 달 전에 봤었는데 이거예요. 응. Wait a minute, 이게 뭐지? 내 심장이 laptop 자꾸 멈춰 너도 있어. 저는 이처럼 거리에 재석이된 것만 같아 말고 내 모든 게 마음이 달라붙어 버려버려 울림이 더 이상 좀 할게 This time I wan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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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t's not bette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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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전부터 이제 막 악뮤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제 제가 음악 관련해서 되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막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사람 목소리를 그냥 단순히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높낮이를 조정하고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안 켜고 말했네요. 카메라. 네. 네. 이렇게 높낮이를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 쇼츠에 나온 TTS 같은 것도 날이 갈수록 점점 정교해져서 너무 사람 목소리처럼 느껴진 것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 잘 활용한다면 진짜 편리하고 좋겠지만 좀 옳지 못한 곳에 활용되고 있는 역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 시기에 AI 윤리의 중요성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AI 윤리를 말하기 전에 그냥 윤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일단 윤리란 사회적 존재로서 나와 타인이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도덕하고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윤리가 곧 도덕이고 도덕이 곧 윤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제 윤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면서 이제 보편적 정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을 기반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도덕하고 혼용도 하는데 이게 명백히 다른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변호사가 자신의 일행의 범죄 사실을 알고 변호를 하지 않고 법정에서 유죄를 주장한다면 이건 정의 구현이라는 면에서 이제 도덕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근데 변호사는 이제 법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변호사는 결국 윤리적이진 않은 거죠. 이런 면에서 직업 윤리가 존재하지 직업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것 역시 같은 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 AI가 붙은 AI 윤리란 무엇일까요? 이제 앞의 내용에서 설명하신 걸 조금 눈치채실 수 있는데 그래도 개념을 조금 읽어드리면은 AI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책임 있는 설계와 사용을 위한 원칙과 규범입니다. 네, 아까 설명한 대로 규범이에요. 도덕적 기준하고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네,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위한 예시인데요. 여러분 이거 되게 조금 유명한 예시라 어디서 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A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단 새 자동차 모두 인공지능을 모티브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이제 가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다수가 있고 만약 이쪽으로 튼다면 이제 아무 죄 없는 그냥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혼자가 다치겠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생명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 명의 사람을 희생시킬 거니까. 이건 트롤리 딜레마하고도 되게 비슷하죠. 이런 A의 상황이 있고 또 B의 상황에는 그냥 앞으로 가면 이제 차도에 있는 사람이 다치겠지만 이제 내가 왼쪽으로 꺾는다면 운전자가 다치죠. 이거 역시 이제 또 윤리적 딜레마를 일으키고요. 이제 C의 상황에서도 아까 B와 마찬가지로 이제 운전자를 다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것이냐인데 이건 이제 또 B와 C는 사람의 수가 다르죠. 사실 이건 도덕적으로도 어떤 것이 옳은 건지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아직도 논란이 많은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AI를 만든 입장에서는 윤리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원칙을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AI 윤리는 AI라는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윤리 기준은 모두 사회 구성원이 참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는 범용성을 가진 일반 원칙으로 각 영역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합니다. 또한 발전이 무척이나 빠른 분야인 만큼 새롭게 제기되는 AI 윤리 이슈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또 발전시켜야 돼요. 이런 AI 윤리는 핵심 원칙이 존재하는데요. 이거 사실은 이제 뭐 AI 자체가 개발 중인 분야이다 보고 또 되게 필이 다양한데 이번에는 저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가져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인데 2020년에 윤리 기준 최종안을 마련했고 핵심 키워드는 이 가운데 있는 인간성입니다. 인간성을 기준으로 3대 기본 원칙으로 인간 존엄성 원칙, 그리고 기술의 합법적 원칙, 그리고 사회 공공선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이는 것처럼 총 10가지 10대 원칙인데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뭐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이런 등등 10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AI 윤리, 인공지능 윤리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공지능의 특성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고도의 자율성과 우월한 지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로 자율성과 지능이라는 특성이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대등하게 지식을 축적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인간의 지식과 예측, 재화를 뛰어넘는 생활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이 제작하는 물건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인공적 도덕 행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럼 그에 따른 윤리적, 법적 책임에 대한 고려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충분한 사전적 대비 없이 변화를 받아들일 경우에 인류와 그 가치관 혼돈과 사회적 파장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사실 말을 길게 했지만 얘가 너무 똑똑해져서 뭐 이런 헛짓거리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만약 이런 걸 하게 된다면 못하게 저는 이렇게 AI 윤리로 얘를 조금 억누르겠다 이런 거 헛생각이 안 하겠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아직 도덕 행위자로서 작동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미 인공지능으로 인해 이미 여러 사건이 발생했죠.
아까 예시로 들었던 자율주행 자동차의 딜레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작은 사건도 여러 번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윤리 규범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로 인공지능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시에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냐 등 인공지능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영화 아이로봇인데 이런 중요성의 딜레마를 좀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Like, I already know everybody's dead. What was passing by? Out in the water. You are in danger. Thank God! Save me. Eating vital signs to count. I was the logic. Calculated I am 45. I was staying. Being like do I need 이 영상에서는 그냥 단순히 성인과 아이였지만 만약 이 남자가 그냥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아니라 만약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였다면 어땠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해당 로봇을 만든 기업을 비난했을 겁니다. 사형수를 구하고 대신 미래가 창창한 어린 아이를 죽게 만든 멍청한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단순히 생존 가능성을 토대로 윤리 규범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도덕을 더 모식해 여러 복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세부적으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위의 이유들은 인공지능을 수령할 소비자와 또 공동체 입장에서 살펴봤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관점의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거는 소비자 입장보다는 개발자나 기업의 입장인데 저희가 개발자 커뮤니티고 또 저희 스터디 중에 AI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제 벗어나지만 넣고 싶었어요. 여기서의 AI 윤리는 위에서 설명한 거랑 조금 달라요. 지금까지는 AI가 행동의 주체로서 똑같은 짓거리를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주체를 찾는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애초에 개발할 때부터 개발자의 주체를 말씀줍니다. 명확한 규범을 가진 AI를 만들어야 소비자 신뢰도와 상승에 선호도가 올라가고 타 기업과 차별성을 생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의 AI 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글입니다. 이제 구글은 2018년에 AI 프린시플, 그러니까 AI 원칙을 발표해서 AI 활용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적으로 유익해야 되고 불공정인 편견을 만들거나 강화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안정성을 우선으로 설계되고 테스트되어야 하고 인간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설계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AI 원칙에 부합하는 용도로만 활용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2021년 AI 윤리 담당 연구진 규모를 2배로 늘려서 약 400명이 구글 AI 윤리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 크로크는 이분이 크로크시고 AI 기술 개발과 전개를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업에도 근본적인 문제라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기업 브랜드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AI 원칙을 내세우며 AI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6가지 윤리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이제
공정성, 안정성 및 안전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포괄성, 투명성, 책임감으로 강약 및 계획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AI 채택 과정에서 책임 있는 AI를 통합할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022년에 40명 규모로 출범한 MSAI 윤리팀을 2022년에 7명으로 축소하고 결국 작년에 2023년에 팀을 완전히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제 해당 팀이 존재함으로써 AI 출시가 미뤄지고 경쟁업체와의 시장 경쟁이 불리해지니까 윤리팀을 완전히 해체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발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가 대표적인 AI인 챗GPT한테 발표자에 넣을 그림 이제 그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제 다 AI가 그려준 건 아니고 이제 얘네들이 챗GPT가 그려준 그림들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일일이 사진을 찾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편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거 그려줘라고 요청해도 조금씩 어색한 부분이 나오니까 이거를 어색한 부분을 고쳐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성공한 사진들만 가져온 거고 실패한 사진들은 제 챗GPT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아직 완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이런 AI가 완전해지기 전에 올바른 AI 윤리를 만들고 또 이거를 지켜나가는 과정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I는 이제 인간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힘을 합쳐서 AI 올바른 AI 설립에 우리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김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